지금 어떤 시기예요, 여러분? 금리 인상기, 상승기예요. 풀로 최대치로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내가 이 돈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미녀, 네,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이번에요, 대출 규제가 풀린다고 합니다.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할 타이밍이 올 겁니다. 어떤 타이밍이 있고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주택자이신 분들 고민 많으시죠? 뭐 2030이라면 더 고민 많으실 텐데 뭐 이런 생각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집은 마련하고 싶지. 아니, 내 집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었어요, 이 세상에. 근데 대출 때문에 그동안 막혀서 집을 못 샀는데 40%밖에 안 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 80%의 대출이 풀린다고 하죠. 이참에 내 집을 마련해봐. 근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서울이 평균이 13억이라는데 괜히 잘못했다가 내가 고점 잡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 있으면 떨어진다는데 내가 괜히 고점 잡고 집 샀다가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 혹은 아니야, 그래도 이참에 한번 대출 땡겨서 집을 사볼까? 근데 대출금은 어떻게 갚지? 라는 고민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요, 대출 규제 완화가 되고 어떻게 풀리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누가 가장 수혜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요, 이런 공약을 내세웠어요.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무려 80%까지 풀어주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LTV, 이거 다들 아시죠? 이거 아마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주택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LTV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아파트를 사요. 주택을 사는데 그 아파트의 가치를 매겨서 거기에 퍼센티지로 빌려주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주택을 있는데 이 주택을 담보로 인정을 해서 빌려주는 자산 가치의 비율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집 사는데 그 집을 담보로 해서 그냥 몇 퍼센트의 집을 빌려주는, 그 대출을 빌려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엄청 셉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거를 생애 최초 주택자, 무주택자에게 보세요. 80%를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기존에는 4억밖에 안 빌려줬는데 8억까지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10억짜리 아파트에서 8억을 대출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면 돼요? 2억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기타 중개 수수료 하고 포함을 해도 어쨌든 내 돈이 더 적게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80%는 그냥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아, 대출 왕창 땡겨주겠다. 주택을 처음 사는 사람,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생애 최초 주택자에게 대출을 풀로 땡겨주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뿐만이 아니라요, 이 LTV를 70%로 완화해 줄 거야 라고 했어요. 70%. 근데 이 70%도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60%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엄청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 70%를 공약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집을 사줄 때 이 70%를 해주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선별적으로 좀 고르고 무주택자를 위주로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인즉슨
대출 규제가 풀리면 가장 먼저 혜택을 누리는 사람 누굴까요? 신혼부부,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 둘이 사는 부부들, 아니면 2030 혼자 사는 그런 청년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이건 첫 번째 혜택이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거를 꼭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를 생각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다주택자는 몇 퍼센트를 해주겠다고 했냐면요. 다주택자는 30%에서 40%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주택자 분들은 아마 이 대출도 해주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LTV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들 아시죠?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요, 기본적으로 40%예요. 근데 이 40%라는 게 어떤 거냐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제가 전에 영상에서 이거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집값이 9억 원 아래일 경우에만 40% 대출이 됩니다. 그런데 9억을 초과했어요. 그럼 얼마? 20%의 대출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15억이 넘어갔어요. 그럼 얼마? 0원, 땡전 한 푼 대출 나오지 않고 있죠. 근데 서울 집값 평균 지금 얼마예요? 13억이에요. 그러면 대출 안 되는 아파트가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15억 넘는 아파트 지금 서울에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진짜 퍼센트를 따지면 엄청 많을 것 같고 강남구로 한정하면 15억 미만인 아파트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 어쨌든 그 정도로 대출이 지금 꽉 막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그동안 대출을 너무 심각하게 막아서 집을 못 사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지. 대출은 안 해주지. 나 가지고 있는 현금은 없지. 이러니까 집을 사기가 더더욱 힘들어졌는데 이제는 이 대출을 풀어주겠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투기과열지구,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8억짜리 아파트, 8억짜리 아파트 많이 없죠. 근데 그래도 강북에 가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신혼부부인데 8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LTV 40%일 때는 3억 2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규제를 풀어주면 80%를 대출을 해주면 6억 4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엄청 짜죠? 지금 이거 거의 3억 이상, 3억 2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신혼부부나 청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좀 적더라도 내가 대출 이자를 잘 갚을 수 있으면 대출을 해주겠다.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자, 그래, 좋아. 대출해주는 거 좋다 이거야. 대출 많이 받는 거 좋지. 근데 지금 집값이 얼만데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또 고점을 잡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돼서 집을 못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뭐가냐면요. 급매를 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급매. 지금 아파트가 급매가 많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속속 들여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실거래가를 보면요. 기존 아파트 가격이 여기에 있는데 실거래가가 이렇게 찍힌 지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급매가 나오는 걸 잡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대출은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걸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저히 나는 고점을 잡을 수가 없어. 나는 진짜 남들이 산 가격보다 더 값을 주고 저 아파트를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은 급매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급매도 아무나 잡는 거 아니에요. 급매도 되게 부지런해야 잡을 수 있어요. 급매는 어떨 때 나오냐면요. 다주택자들이 정말 급해서 팔 때,
집주인이 내가 너무 급한 거야. 세금도 너무 많이 물어야 되고 내가 급해서 팔 때가 많은데요. 이러려면요, 부동산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집을 사기 전에 미리 지역을 꼽아 놓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급매가 나오면 저 첫 번째로 알려주세요. 제가 계약을 할게요.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작년에 주택을 조그만 거 하나를 샀는데 고점을 잡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계속 가격이 막 일주일마다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추격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급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매물은 씨가 말랐죠. 나는 사고 싶죠. 추격 매수는 하고 싶은데요. 근데 나는 고점을 잡고 싶진 절대 않은 거예요. 나는 진짜 내가 여기서 실거래가를 고점 못 잡겠다라고 해서 제가 쓴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3개월을 돌아다녔어요. 그 지역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갔고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친절하신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고 또 매물이 나한테 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요, 부동산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 명함을 쭉 뿌렸어요. 사장님, 급매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바로 계약할게요. 아니, 어차피 중개사 사장님들도 진짜 믿을 만한 사람, 바로 살 사람한테 매물 추천해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쭉 전화를 돌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함을 주면서 내 얼굴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집에서 아침 9시마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보통 몇 시에 문 열어요? 10시에 문 열죠. 10시에 문 열면 전화를 합니다. 사장님, 저예요. 저 지금 매물 있나요? 저 지금 이거 사고 싶은데 급매 나온 거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가격이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거래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급매구나. 이거는 내가 생각한 가격에 부합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때 타이밍을 노려서 집을 샀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격을 수준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이상의 가격을 사지 않겠다라고 하면 급매가 나오는 타이밍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녀야 되고 계속해서 전화해서 수시로 전화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보니까요, 수첩에 쭉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상승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만약에 조정기라고 하더라도 이 급매는 사실 금방 팔릴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아무리 조정기라고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대세 하락을 이루는 하락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급매 타행이 나오면 아마 빨리빨리 소진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고 부지런해야 되고 급매가 나오나 안 나오나 눈팅을 분명하게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점은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대출이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정도 다 상식은 우리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그럼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을 때 내가 이게 과연 내 소득으로 과연 가능하냐? 나 혼자의 소득이면 이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신혼부부면 부부가 합산을 한 소득이 이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어떤 시기예요, 여러분? 금리 인상기, 상승기예요. 그러면 대출 이자가 지금 미국이 금리 올렸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기준금리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아마 우리나라 올해 최소 2번 이상은 금리를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분들은 3번, 4번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금리가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4% 이상 가니까 최소한 내가 최대한 높게 잡아서 7%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럼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이 대출 금리를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대출 이자 계산기 이렇게 돌려보면요. 7%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한 달에 얼마큼 내는지 그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풀로 최대치로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내가 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요거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DSR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LTV는요. 지배 가치만 보는 건데요. 이 DSR이라는 거는 내 소득 수준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SR을 풀지 않고 LTV만 높아지면요. 이게 아무래도 소득 수준에서 걸릴 거예요. 은행에서 너 생애 최초 주택자인데 80% 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 DSR 때문에 너 소득 가만 봐봐. 너 소득 낮아? 그러면 대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DSR도 같이 풀어야 되는데 단기간 안에 이 DSR 규제를 같이 풀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정리를 해보면 DSR이 있고 LTV를 80%로 풀어준다고 해도 소득이 높은 사람만 8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소득 수준을 확인을 하고 대출을 활용하라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윤석열 당선인이 5월 달에 취임을 하면 대출 규제를 무조건 첫 번째로 풀 겁니다. 이거는 공약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를 80%까지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청년, 신혼부부라고 하면 지금 집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살 수 있는지 아닌지, 어떤 지역에 내가 아파트를 살 건지, 그리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집을 쭉 보셔서 1, 2, 3순위까지는 내가 결정을 어느 정도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이 80%까지 풀렸다라고 하면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근데 대출을 받았다가 끝이 아니라 금매가 나오는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 금매가 언제 나오냐?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를 풀겠다고 했죠. 그러면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과가 딱 풀리면 금매를 내놓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금매가 언제 나오나 안 나오나를 부동산에 수시로 체크를 해서 눈팅 옛날 말이죠. 네, 과거의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매물을 째려보면서 가격을 실거래가가 낮게 나오는 물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그때 대출이 풀렸을 때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대비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 대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자와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LTV 80%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그 다음에 금매 타이밍을 노려라. 그리고 대출 이자와 원금을 내가 갚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라. 그리고 지금은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서 내 집을 마련을 해라. 여러분,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 누르기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